처음에 달릴 때는 금방 지쳐서 멈춰버리니까 나는 러닝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릴 때마다 숨이 막히고 종아리는 돌처럼 뭉치고 3분만 뛰어도 포기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잘만 달리잖아요. 꾸준히 달리고 싶은 마음은 큰데 몸은 매번 버텨주지 않고 뛰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런 고민도 계속 들었어요. 근데 러닝 3년 차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닝 코치들의 자료, 실제로 초보 러너들이 실패하는 공통 패턴을 찾아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참으면서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달릴 수 있구나, 몸으로 그 변화를 느끼게 됐거든요.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는데 효과는 상상 이상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노하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초보 러너라면 이 내용이 꽤 충격적일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적용해서 성공한 방법이고 지금도 계속 만족하고 있어서 초보 러너분들께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러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항상 5km, 7km 이렇게 거리 기준으로만 목표를 잡았어요. 10km 완주가 부러웠기도 했고 다들 몇 킬로미터 뛰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 역시 그렇게 목표를 잡고 뛰었었는데 실제로 1, 2km만 지나도 숨이 턱 막히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결국 걷고 멈추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때 저는 제 체력이 약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목표 설정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었어요. 거리 목표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시작 몇 분 만에 심박수가 급상승하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지치는 건 당연한 흐름이었죠. 세계적인 러닝 코치인 제프 갤러웨이, 잭 다니엘스 등 여러 러닝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초보자는 거리보다 시간으로 훈련해야 피로도가 낮고 꾸준함이 생긴다. 속도와 거리는 나중 문제고 처음엔 몸이 운동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훈련 방식을 아예 바꿨습니다. 처음엔 20분, 다음엔 30분,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갔어요. 이렇게 바꿨더니 거리 목표 설정보다 뛰는 게 부담이 안 되고 호흡도 전보다는 안정되고 그래도 뛰긴 뛰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보 러너의 경우 거리 목표 설정보다는 시간주로 목표를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혹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제가 잘 사용하고 도움 많이 받았던 아이템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러닝 처음 시작했을 때 또 한 가지, 저는 제 실력에 맞는 속도를 모르고 너무 늘 빠르게 달렸어요. 뛰는 건데 어느 정도 강도는 있어야지, 기본이 600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초보자가 가장 빨리 지치는 패턴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천천히 달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요. 세계적인 운동 생리 전문가 필 마페토는 지속 가능한 유산소 영역에서 주로 훈련해야 하고 너무 빠르거나 고강도의 경우 오히려 피로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프 방식은 실제로 수많은 초보 러너가 숨이 덜 차고 오래 달리기를 경험하게 만든 기초 이론이죠. 그래서 저는 숨이 안 찬 정도로 속도를 낮췄어요. 처음에는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속도를 낮췄고 그 다음에는 워치 심박수로 한 130, 140대를 유지하면서 뛰었어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했는데 일단 호흡이 수월해지니까 달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속도를 낮추는 건 초보자가 가장 빠르게 성과를 느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폭을 과도하게 넓히면 오버스트라이드가 발생하고 이때 착지 충격이 무릎과 발목으로 크게 들어가면서 금방 피로가 쌓이고 지속력이 떨어져요. 저 역시 보폭을 넓혀서 뛰고 있었더라고요. 발이 멀리 나가면 더 많이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었는데 이 또한 실수였다. 저자가 정형외과 의사이면서 러너 전문가인 달리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따르면 보폭이 커진 탓에 몸이 무게중심을 벗어나 발의 착지점이 더 앞으로 나가버린 경우를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하고 몸의 무게중심과 발의 착지점이 근접한 경우를 좋은 착지라고 한다. 일반적인 러닝에서 몸이 받는 충격이나 압력은 발이 지면에 닿는 착지점과 몸의 무게중심과 일치할 때 가장 최소화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보폭을 좁혀봤어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다리 부담이 줄고 오래 달리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 달리려고 했어요. 매일 달리기라는 게 약간 유행처럼 있던 것도 있고 뛰려고 마음 먹으니까 초반에 너무 과하게 의욕이 앞섰던 거죠. 그런데 스트레칭은 안 하고 역시나 이것도 완전 잘못된 방식이었다. 실제로 달리기는 하체 관절 근육을 강하게 쓰는 운동인데 회복하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근력을 보충하지 않으면 먼저 고갈되는 건 체력이 아니라 관절이에요. 저도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러닝 루틴에 넣은 후 초반 다리 피로가 크게 줄었고 다음날 회복력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보 러너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쉬운 스트레칭들로만 구성한 영상도 올려놨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사실 저는 러닝을 하면서 러닝 아이템을 다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여름에 나시는 굳이 반팔 입으면 되지. 겨울에도 그냥 따뜻하게 입고만 뛰면 되지 않나? 무릎 보호대는 진짜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템은 사치가 아니라 지속력, 도구였습니다. 제가 가장 도움 많이 받은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여름에는 나시. 반팔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와, 나시를 한번 입어보고 나니까 어깨와 팔 윗부분, 손바닥 정도 크기의 면적만 가리냐 안 가리냐인데 그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나시가 훨씬 덜 더워요. 기능성 나시 많잖아요. 비싸긴 한데 통풍과 열 배출이 잘 되니까 저는 나시만 사게 되더라고요. 겨울에 마스크. 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기도로 들어오면 호흡근을 과하게 긴장시키고 숨이 더 차게 되는데 얼굴이 엄청 시린 것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아무 마스크나 사용하면 되겠지 했거든요. 근데 뛰다 보면 마스크 안으로 축축해지고 달라붙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끼기 싫어서 그냥 뛰거나 잘 안 뛰게 되거나 그랬는데 이 마스크 알게 되고는 겨울 러닝 질이 달라졌어요. 마스크 안쪽에 공간이 확보되니까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코와 입 부분에 닿이지 않으니까 훨씬 쾌적해요. 마지막으로 무릎 보호대. 밴드형 무릎 보호대는 특히 러너스니, 그러니까 무릎 앞쪽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러너스니는 허벅지 근육, 특히 내측 관근이 약해지면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이 중심에서 벗어나 움직이면서 생기거든요. 슬개골이 제대로 트래킹을 잡지 못하면 계단을 오를 때나 달릴 때 무릎 앞쪽이 콕콕 아프고 이게 바로 많은 러너들이 겪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즉 러너스니의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러닝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후 무릎 통증이 줄고 10km 이상 거리도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템은 사치가 아니라 초보러너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장치예요. 러닝은 어렵지 않지만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지켜도 정말 놀라울 만큼 꾸준히 달리는 몸으로 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장비는 사치가 아니라 지속력 도구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무릎이 예민한 초보러너라면 러닝 무릎 보호대는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착용하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무릎을 딱 고정해 주니까 무릎에 안정감이 생기고 특히 거리를 늘려가실 때 차이를 정말 크게 느끼실 거예요. 처음 구매하신다면 어떤 걸 사야 하나 고민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한번 사용해보세요. 꾸준히 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몸이 버텨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고 꾸준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초보 러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꾸준히 달려봐요.